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있고 이게 이제 관세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형주들이 날짜 바꿔가며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올해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4,800 위에서 순매수하고 있고 주요 수출주들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러니까 전차군단 매수 계속 해주고 있는 데다가 오늘 현대차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로봇주, 조선, 엔터, 통신, 장비 등등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주도하면서 4,900포인트까지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좋았던 건 아닌데 한국하고 대만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강점인 나라들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대만이 좀 두드러지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뭐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 4,900을 넘겼습니다. 4,900을 넘겼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했던 게 이제 1월 8일에 0.03%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1월 2일 종가가 4,300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4,900이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만 600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복습하나 예전에 이제 제가 연말에 이제 얘기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2달 동안 박스권이었다. 근데 보통 올라가다가 이렇게 박스권은 2달 정도면은 족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름에 그랬다고. 여름에도 2달 정도 박스권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다. 나중에 언젠가 또 시장이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지금 것도 또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물 소화가 저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조정이 나와도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너무 빨리 올라와서 뭐 이제 슬슬 이제 조정, 일시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겁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오늘 950을 넘어서 거의 97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역시 복습.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하고 패턴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은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은 옆으로 흘러가는 조정을 보여서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점에 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950이 어마어마한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였는데 저걸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간다라는 건 950 한번 도전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뭔가 이제 큰 움직임, 변화가 시도되려고 했던 거였다. 옆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950을 이번엔 넘겨볼 거다. 이런 조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중요한 뉴스를 보면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게 서로 공방을 벌이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2월 1일부터 꼭 트럼프는 날짜를 못을 박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뭐 그렇게 할 때 협상할 때 날짜 못 박는 것 맞는 거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좀 특징이죠. 그렇게 겁을 주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우리 6천억 달러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맞대응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하고 싸워도 좋을 건 없는 게 6천억 달러 미국에서 유럽에서 받아온다라고 트럼프가 자랑을 해놓은 상태라서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명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것 때문에 미국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 대비 이제 시장이 반응이 없었던 거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빠지고 미증시가 실제로 급락한다라는 걱정이 나왔다면 오늘 지수가 조금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 선물 빠져도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뭔가 또 반전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미국 선물 빠지는 걸 그렇게 의식을 안 하게 된 게 있었고요. 다음 이제 반도체 관세 때문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 7% 넘게 급등한 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좀 눌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너무 언론에서 부풀려서 좀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러트닉이 저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짓는 데 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사실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지을 줄 몰라서 마이크론이 거기다 저기 그동안 안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지어서 비용이 훨씬 더 싼 가격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정부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러트닉이 뭐 아무
너희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의지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그 메모리에다가 70% 관세하면 미국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제품에 관세 부과해서 더 비싸게 팔면 가격도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노트북, PC, 스마트폰 가격 다 폭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좀 그게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관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부담이 생겼고, 그런 부담에 오늘 반도체 주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지난번 실적 발표는 실망스럽게 나왔지만, 이게 또 이제 로봇주로 부각이 되면서 로봇을 달면 대경주들도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엔터주, 특히 이제 하이브가 많이 올라갔는데 BTS 컴백, 이게 관련된 이슈,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해외 쪽 공연 나가면 그 티켓 가격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만 가지고도 누적해서 1조 5천억 정도 수익 날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컨텐츠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더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메인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는 이제 로봇주로서 올라가는 거죠. 사실 본업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전기차 이런 걸 떠나서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면 중국에서 저가차가 다 들어오면 이제 유럽에 있는 자동차사들 다 제조업이 몰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적당하게 그 매연을 뿜지 않는 선, 그 정도 선을 딱 기준을 정해놓고 내연차 계속 생산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업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로봇,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창고 자동화하는 로봇, 예를 들어서 뭐 DHL이나 HMN 같은 의류업체, 저기는 의류업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물류 이송이라든가 담당하는 이런 로봇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공정 만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 도중에 오류가 생겼네, 이거 잡고, 이거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로봇 개가 또 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완전히 로봇으로 이제 종목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돈이 되겠다, 저 비싸서 누가 사나 했는데, 구독식으로, 그러니까 월별 5년짜리 구독 휴머로이드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현실이 되나 보다.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로봇 만들 수 있다.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원리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만들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이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서 이제 고점 또 이제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고점 넘겨버렸고, 하이닉스가 아쉬웠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거 감안하면 밀고 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에 자금이 집중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근데 이것도 옆으로 증가하면서 가고 있어서 조금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도 61선에서, 근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도 계속 줄타기만 하고 있어서, 근데 이평선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이평선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2차 전지가 향후에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그 현대차하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시총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LG에너지 솔루션 시총을 넘기게 될 거다. 그때만 해도 현대차 한참 아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때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 하이닉스가 시총 그 다음이었을 때 제가 다시 저건 시총이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시총 최상단은 순이익을 기반으로 시총 순위가 정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올라가고 더 높고 한 종목이 시가총액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순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언젠가는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고, 이제 나중에 되긴 될 거야, 뭐 이 정도였는데,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바뀌고, 현대차도 어느덧 100조 원, 100조 원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66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산이 164조 원이에요, 지금 시총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돼버렸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HBL,
HLB,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가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와 이제 반대쪽 시소의 2차 전지 로봇이 이제 반대쪽 시소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오늘 외국인들 매매 비중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코스피를 3일 연속 매수했다. 그러니까 4,800 위에서 매수했다라는 건 5,000 넘어갈 거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을 지금 3일 중에서 이틀 매수했는데 기존의 패턴하고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한 번 매수하면 한 며칠 쉬었었는데 지금 하루 쉬고 곧바로 대량 매수가 또 돌아왔거든요. 950 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이것도 좀 잠시 또 보면서 또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 순매수 1위는 삼성중공업, 예,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이제 조선업종이 좀 들어가 있었고 하이브가 순매수 2위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BTS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뭐 하이닉스도 있고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오래간만에 순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저거는 삼성전자를 팔을 때도 우선주는 매수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매도로 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인터넷주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런 게 매도 있었고 현대차도 예, 매도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팔고 이렇게 이제 좀 골라 샀는데 그 약간 업종별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순매수 상담 보면 하이닉스, 삼성 SDI, SK텔레콤, 하이브,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골라서 종목별,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로봇, 예, 뭐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이 쭉 깔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거의 뭐 로봇 이외에는 나머지는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산다. 예,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로봇주가 순매수 쪽에 이제 많이 좀 포진해 있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종목으로 보면 요 아랫단까지 쭉 내려가면 이제 반도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플러스 반도체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물량을 좀 받아놓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휴장이라서 뭐 큰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 사이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지정학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계속 저렇게 통통거리면서 싸우기만 할 거냐. 그 구도, 근데 사실 저 구도가 우리 쪽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서로 관세 부과하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 유럽에서, 유럽산 자동차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사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관세 갈등 자체는 시황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지정학 문제, 두 나라의 충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자꾸 제기되는 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4,800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한 5천억 정도가 매일 들어오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휴장인 날이라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수긴 하지만 매수 참여가 아주 높았던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이후에도 좀 계속 매수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텔레그램 마감 시황에 보내드린 제목이 로봇 실은 자동차가 지수 4,900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휴게소 갈 때, 그러니까 쉴 때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좀 뒷받침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자연스럽게 가려면 이제 뭐 대형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연대해서 시장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쉬어도 나머지는 계속 순환매가 돌든가 아니면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그냥 달고 올라가 버리든가 이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형주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 흐름 요걸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객예탁금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이제 그 중에 일부 자금은 나가긴 하는데 그 예탁금이 아직까지는 91조 원대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조 원대 유지가 됐다가 여기서 주중반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쪽이 돼버리면 코스닥이 지금 960에서 올라가서 970 언저리까지 왔죠. 그러니까 코스닥 950을 방어선으로 만들게 되면
그 종목 장세가 또 재밌는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3일 동안만 놓고 보면 개인이 이틀 매도하고 외국인이 이틀 매수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수급 구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가 되면서 예탁금이 여기서 급증을 하면 개인 큰 손들이 붙으면서 중형주군에서의 아주 강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동안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에 집중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을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예탁금 추이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제가 데일리로 체크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번 주에 7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독하기, 좀 이왕 보신 분들이나 봐도 이제 구독하기 잘 안 누셨던 분들은 뭐 눌러서 이렇게 피해될 건 없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